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여당은 장시간 노동 개선 취지라고 엄호했고 야당은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다툼을 떠나서 왜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김남석 변호사,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이제 40시간 근로제가 현재 되고 있고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노사 선택권이 넓어진다라고 하면서 좀 바꾸게 되는 건데 어떤 선택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먼저 궁금합니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더하기 12시간에서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단위기간 6개월, 그리고 52시간 제한, 그리고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정부안은 이거를 넘어서서 주 69시간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근로시간을 약간 늘리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현행 그 근로시간 계좌 적립제라는 거를 도입해서 연장 근로를 한 만큼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최대 69시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69시간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고용장관은 얘기를 했고 정확한 거는 현행처럼 이제 주 40시간에서 52시간인데 거기서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제의 유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 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도입이 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먼저 도입이 됐죠. 네. 지금 사실은 30인 이상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계도 기간이어서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가 정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게임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게임 업체는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그 전이 가장 바쁘거든요. 뭐 매주 밤샘 작업을 해도 굉장히 그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특수한 업종에 이제 가보다 보니 거기서 했던 얘기가 야,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00시간도 일해야지. 그리고 푹 쉬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화근이 됐어요. 근데 물론 뭐 게임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계절 타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계절 난방이라든가 그리고 건설업체도 그렇거든요.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계절적으로 이제 이 주 52시간제를 좀 초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 52시간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특수하게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 근로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것인데 전체 업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가 지금 아직 안착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불협화음이 있는 건데 물론 그중에서 솔깃한 것도 있었어요. 야, 이렇게 정말 이제 정말 몰아서 근무하고 몰아서 휴가 쓰게 되면 네. 한 달 동안 제주살이도 가능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20, 30대면 그 얘기 들으면은 야, 나 조금 더 일하더라도 모아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자라면 야, 몰아서 일은 해도 몰아서 쉰 적은 없어. 만에 하나 앵커님한테 한 달만 가서 쉬어라 그러면 당장 야, 프로그램 개편도 아닌데 누가 대타가 생긴 거야? 의심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 자리가 온전하게 보존될까 의심하는 상황에서부터 과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휴가 가면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까? 대체 인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탁상 행정식 이제 이 아이디어가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변호사께서는 이제 노무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렇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9시간 일을 한 다음 주에 네. 근로자가 좀 근데 계획이 있으니까 좀 쉬겠다라고 하면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차 소진율이 대략 한 58% 그리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한 7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근로자들이 본인의 권리도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지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몰아서 쉴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도 말이죠. 보면 이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휴가를 더 주는 방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짜로 우리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SNS상에 네. 이게 발표되니까 69시간 근무표가 나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네. 오전 9시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고 월화수목금은 근무. 네. 주말에는 기절한다 아니면 병원 간다. 음. 이게 20, 30대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택권 준다고 했어요. 앞서서 뭐 근로자 만에 하나 이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제를 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이제 근로시간 연장 근무는 합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야, 숫자가 노조가 없는데 숫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나 전체 총 근로시간이 이제 줄지 않다 보니까 뭐 첫날 이제 이 연장 근무를 했다면 다음 날은 적어도 11시간 연속 이제 휴식 시간을 주겠다.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그리고 이제 연장 근무 시간을 반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총 이 연장 근로 시간을 한도를 10%씩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식권 보장이라는 게 사실은 연령이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오래 근무하고 총 근로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주말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지 그걸 이제 바로 연장 근무하고 밤샘 근무하고 휴가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과연 출산율에 도움이 될까도 문제예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회사 일을 하고 와서 야근하고 피곤하게 되면 일단은 피곤함을 이제 덜어야 되니까 골아떨어지기 일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별을 봐야 하늘 봐야 별을 딸 거 아니겠습니까? 출산율에도 이제 역행하는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직장인들 3명 가운데 1명은 저 연장 근무했어요. 그런데 수당은 받지 못했어요. 이번 이제 설명에서도 보면 연장 근무라는 게 보통 통상 근무의 1.5배 정도 수당을 줘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괄적 임금제라고 해서 사실 근로 특히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애매해요. 이게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이제 초과 근무 여부가 좀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당초 계약할 때부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다 보니까 네. 특히 직군별로 보니까 사무직이 오히려 생산직보다도 이렇게 OT 연장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상의 불안 없게끔 확실하게 어떤 담보책을 강구하라라고 한 만큼 네. 전반적인 어떤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어떤 혜택 그리고 이제 이 지급 체계 수당 지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임금은 있지만 그거를 OT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게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한 만큼 좀 보상받으면 좀 좋을 텐데 포괄임금제가 있으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그 포괄임금제를 활용해서 사전에 이제 합의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업종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뭐 휴게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원래 일한 것만큼 휴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성과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기준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다.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많습니다. 일단 이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유연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건강 차원에서 특히 MZ 세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라. 그러면서 상한캡 얘기하다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한캡 어떤 얘기인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상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주 69시간이 맞는 건지, 예.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주 64시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주 60시간이 되는 건지, 이러다 보면 네. 탄력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지금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인데 네. 탄력 근로제는 12시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이걸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현행 규정 내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관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중국 굉장히 남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이 입장에서는 네. 이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말겠다는 건지 확실히 상한캡은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결국 돌고 돌아서 원안으로 또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지금 현재 탄력 근로제 하면 64시간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60시간 안에서 하게 되면.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현행법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네. 64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면이 있는데요. 네. 정부안에 따르면 그 최대 64시간을 넘어서서 69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후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기존에 이제 40시간 근로제에서 52시간 근로제를 하게 되면 도대체 단체 협약을 맺어놨지 않겠습니까? 노사 간에. 일단은 그게 더 우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이 바뀌면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되게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합의 또는 집단적 합의로 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란 전제하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더 우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노사 문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일하는 나라. 얼마 전에 영어로 과로사에 대한 그 표현까지도 기사화됐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일 많이 하긴 맞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국가에서 주 52시간 때문에 한 조금 뒤로 등수는 밀렸는데 아직도 OECD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네. CNN이 어제 그제 이런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최장 69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특히나 한국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늘리는 데 지지를 표했지만 젊은 세대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한국의 노동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긴 노동 시간에 이제 직면해 있고 과로사로 인해서 매년 수십 명씩 사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근로시간 한정을 이제 줄여가면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서 2017년에는 매년 이제 이 수백 명의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고 또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과로사라는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는데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OECD 2021년 기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 시간은 1915시간 정도 됩니다. 이게 OECD 평균의 한 200시간 많고요. 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서 가장 깁니다. 네.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워라벨이 가장 이제 잘 발달된 이제 국가인데 여기라면 500시간 이상 넘게 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지금 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업무를 장시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능한 한 업무 시간을 좀 줄이면서 자기의 어떤 행복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 현장, 근로 현장의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업체 얘기도 들어야겠지만 그러나 노동자의 얘기도 좀 귀를 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그 일어나는 최저임금의 부담만큼 많은 근로자를 쓸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본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정말로 나는 이제 OT를 많이 해서 부족한 급여를 더 메꾸겠다라는 취지의 이 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의 경우는 월가 이제 이 일과 어떤 이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오히려 일을 좀 줄이더라도 네. 난 행복을 추구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법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한 게 2018년 처음 도입을 해서 네.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5인 이하 작업장에는 적용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업체에서는 대체 인력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표준이 돼서 전체적인 법 틀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주 64시간을 가이드라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게 산업재해상 과로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장 근무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주 6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말로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 구조상 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거지 그걸 법 틀에서 고쳐서 전체 근로자가 다 거기에 해당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현재 이제 40시간 근로제 12시간. 그러니까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제 52시간 정도를 다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주당 일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한 정도가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당 35시간 정도 음.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연간 한 300시간 적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이제 40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은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노동 생산성이라는 점에 좀 그 가치를 두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36.7시간을 희망한다는 네.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 정도로 낮출 수는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근로시간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36.7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9시간씩 하면 4일만 일하면 되는 그 정도. 4일 일하고 3일 쉴 수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실제로. 이제 일본이나 일부 IT 기업이 관련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4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좀 줄이는 건 맞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아니 왜 MZ 세대만 근로자예요? 근로자잖아요. 저희도 40대, 근로자죠. 40대, 50대도 근로자잖아요. 전 세대 연령층의 얘기를 다 들어야지 네. 특수 계층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는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앞서 얘기해줬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유연화예요. 지금 뭐 그래 아직도 근로 시간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과로사를 우려할 만큼 근로 시간이 많은 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런 다음에 유연화를 추구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근로 시간 개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변호사께서도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개편안을 좀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개편을 하는 것이 이 근로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될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방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MZ 세대만 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근로시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는 되게 첨예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이제 개정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 플레이어들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이 입장을 조율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법은 쉽게 개정하기 힘든 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